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네, 이게 자꾸 막 인기 찬송가 성경연가 여기가 계속 이게 인기 차트가 이게 리스트가 계속 바뀌어요. 해킹을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 매번 할 때마다 이게 바뀌어 있어서 찾기가 힘들어. 거기 즐겨찾기도 안 되고. 네. 그래도 뭐 이 정도 불편함은 감수해야지. 무료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는 그렇잖아요. 여전히 뭐 자기는 유튜브 예배 안 한다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고, 그러면서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느냐 막 이러면서 임대료도 못 내가지고, 심지어는 아이리스 기존노조 조폭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걔네 앞잡이 노릇해서 아주 걔네 조폭원 두목이 시켰다는 식으로 그렇게 그때 금요일날 휴가 낸다, 날 무단경고 한다 이러면서 하루 만에 통보하는 말도 안 되는 노조의 그런 진짜 노상식한 행동을 그걸 반복하는 게 저희 노예의 원래거든요. 하루 이틀 만에 공지하고 와라. 안 오면 너 없애버린다. 혹사장이 그러면 그대로 제 유튜브 방송에 써놓으면 돼요. 예? 누워서 침 뱉기죠. 어떤 직장이고 어떤 사회든, 아니 무슨 모임 공지를 하는데 한 달 전에 공지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하루 이틀 전에 하고서 와라. 아, 황당하지 않나요? 그게 기종노조 조폭의 만행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신뢰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노조들이 자기들 일자리를 지킨다고 무인기가 대세를 해서, 제가 무인기 관리 어떻게 보면 그런 공무원으로 오는데 그런 애를 압박해서 내보내고,
그러니까 무인기가 원래는 우리 동사무소 와야 되는데 하도 동사무소가 터세가 심하고 개정노조 조폭이 99% 장악해가지고 계속 테러들 해야 되니까 자기네들 그 하수인대 인맥 동원해가지고 고기방패식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골치 아픈지 아예 도서관 사서직 하는 분들이 공부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보고 그런가 그쪽으로 무인기가 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 도서관 앞에다가 그 스티커 있죠, 쓰레기 그 폐기라고 뭐뭐 숫자 나오는 거 그거 이제 그쪽 가서 뽑으시면 스티커가 나와요. 우리가 그냥 매직으로 그렇게 쓰레기를 버렸으면은 그 매직이 좀 지워지고 그러면 그 보는 사람도 확인하기도 힘들고 숫자도 막 지렁이 글씨하면 잘 안 보여가지고 그 일하는 분들이 애로점 있으니까 아예 명확한 프린트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폐기물이 나온다 그러면 스티커 사러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터넷으로 해서 그 스티커가 나오면 훨씬 말끔하고 그리고 일반 구청 스티커는 제가 청소행정과에 있어 보니까요. 그거를 떼어가지고 거기 1년 번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떼어서 자기 쓰레기에다 붙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못생식한 사람들이. 그러면 좀 공부를 하든가 그거는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 스티커예요. 근데 그거를 떼어다가 가구에다 붙이는 애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양심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도둑질하기 때문에 제가 폐기 스티커가 차라리 낫다 그렇게 건의를 그동안 했더니 숫자로 해서 1년 번호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게 라포가 형성됐는지 폐기 스티커가 원래는 1층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곧 여기 떠나니까 거기에 맞게 2층에 사서 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공부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보시니까 독재자들하고 싸우죠. 그런 노조애들하고. 그래서 그런가 그쪽에 설치해서 오늘 제목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시대에 맞게 제가 아파트에 도색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곧 도색할 때가 됐거든요. 아마 또 비샌다고 막 위에서 민원 내려오면 또 분녀에 만들고 또 카톡방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증거 사진하고 또 서명도 받아야 돼요. 그러고서 서명도 일제히 다 받고 그렇게 했는데도 색깔을 녹색으로 하자고 합의했는데도 나중에 뭐 그 깽값 벌겠다고 기종노조 조폭 이쪽 건축 3자 사기 치는 세대가 우리가 싹 내밀고서 계속 가스라이팅 했거든요. 심지어는 까마귀 2마리 시체를 연꽃에다 놓지 않나?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든지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한다고 돼야지 그때 움직이지 안 그러면 안 합니다. 뭐 그러고서 뭐 본인들이 뭐 옛날에는 막 비가 완전히 그냥 물이 쏟아지듯이 쏟아져서 민원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으니까 오래 갈 거예요. 뭐냐면 우레탄이 수성이 물처럼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동안에는 균열이 나가지고 거기에 기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공기구멍이 있으니까 그 균열로 들어갔는데 그 균열을 우레탄이 다 메꿔가지고 웬만해서 우레탄은 똑같아요. 유성 페인트랑. 그래서 오래 갑니다. 그런데 유성은 갈라지잖아요. 근데 우레탄은 진동에도 강해갖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재개발할 때까지 아무 문제 없으면 전 돈 번 거죠. 여기 세대원들은 다 돈 번 거예요. 기존에 그때 제가 이사 왔을 때 한 10년 전이죠. 그때 700이었거든요. 도색 다 하는 게. 근데 그때 하자가 아크릴로 해가지고 아크릴은 태양에도 약하고 진동에도 약하거든요. 시공한 지 몇 달 만에 비 샌다고. 그분이 자기 비 안 맞고 싶다고 가전제품 다 상한다고 곰팡이 냄새 너무 싫다고 그래서 하도 간청해서 그때 견적가가 4천만 원이었는데 해준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이가 또 전기기사 관두라 그저께죠. 얘기하니까 이제 잔소리 듣기 싫은 거야. 거기에 뭐 이제 공산당이 장악해가지고 공산당 총수가 의민한다고
기술 이쪽 분야도 기사도 이제 기능사도 안 하는 짓거리를 필기실기를 다 없애버린다 이러면서 야 그럼 완전히 옛날에 그 우리가 인기가 좋았던 천만 관객했던 왕가 사는 남자에서 어때요? 그때 김종서의 황표정서 그게 재현되는 겁니다. 과거 시험 폐지하고 자기네들 친척 왕족으로 다 세워봐요. 그러면 왕족들이 부자가 돼버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왕권 쟁탈전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 시절의 단종. 그거를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렇게 대신들은 반대해도 그렇게 아들들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피비린내 나는 형제간의 전쟁이 나는 게 그런 거예요. 결국은 실력자가 먹고 실력자가 조선이 오래가게 하려면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뭐 과거 시험에서 실력자를 채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파일럿 조종사는요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안 주고 미국 가야 되고 또 운행 시간 몇 킬로 막 걸어놓고 그렇게 이제 파일럿을 주는데 지금은 뭐 무인기 그런 식으로 드론이 그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반일에서 드론 조종사가 그렇게 자격 제한도 허술하고 그러지 나중에 이게 정착돼 가지고 확실한 일자리가 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뜰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론 조종사들이 활약해 가지고 엄청난 전쟁에서 필수다해서 6.25국 같은 경우는 저가의 드론을 만들어서 그걸로 물량전으로 드론 조종사 양성한다고 그러고 있고 우리 한국은 오히려 공산당 총수가 독재하겠다고 나라가 망해도 자기는 독재한다 이거죠. 그게 권력자들입니다. 그게 바알신 믿는 애들이고. 그래서 제가 이블데드 그 공포영화 얘기를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 정도로 무지한 애들, 공부도 안 하고 머리에 응가가 찬 애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합니다. 6.25보다 못난 애들이죠. 그래서 제가 막 동사무소에 접선하는 애들 있다 했더니 국정원 요원이 와가지고 그렇게 감시하고 그러니까 국정원 해지한다고 그러고 지금은 드론 그쪽에 만드는 드론 대대마저도 해체했다고 뭐 이러더라고요. 완전 전쟁 나게 하려고 독재하려고 그 사람이 욕구예요. 자기는 전쟁 나도 최후방에서 그 대통령실이든 이런 데서 그 다 방어해 주니까 자기는 안 죽는다 이거죠. 우리 같은 아무 백 없는 양민들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투표해 준 사람들의 뇌에는 아마 응가가 찼을 겁니다. 하여튼 오늘 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드론 조종사 대세인데 역행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1층에 기종노조 조폭이 일자리를 지킨다고 복지번호표 무인기 화면에 종이를 붙이는 제가 복지 이거를 넣으면 굳이 안내가 필요하지 않냐. 맨날 이쪽은 행정이고 이쪽은 복지예요. 입이 아파 죽겠어. 사람도 많아 죽겠네. 그리고 버벅이는 애들 그런 애들 뭐 테러하는 애들은 난통난적대라는 애들은 걔네도 어차피 깽값 벌려고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그거는 그 담당 공무원이 감수하는 거고 그게 싫으니까 저 같은 경찰을 불러온 거예요. 학교도 옛날에 초창기 때 학교사회복지사라고 있었어요. 근데 민간인 신분이니까 폭력이 근절이 안 돼. 학교 폭력이. 그래서 최근에 제가 경찰로 세워라. 그래서 그쪽이 학교에 경찰이 생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동사무소도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사들이 기종노조 조폭하고 같이 일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은 이쪽 동사무소 관공서도 다 경찰 들어올 거예요. 폭력을 없애려고. 그게 공무원 신분하고 아닌 자들하고의 차이점입니다. 그것도 같은 공무원이라고 해도
일반 공무원들은 뇌물 받아 처먹고 막 이러는데, 예, 경찰 공무원은 최소한 예, 형법이든 헌법이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무서움을 알거든요. 그러니 제가 스파르타 얘기했잖아요. 예, 도둑질을 해도 안 걸리게 하라고. 걸리면 재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 지난 얘기도 얘기했잖아요. 저도 군생활 할 때 그때는 예, PX도 없었어요. 이용도 못했어요. 근데 예, 속옷이든 낡잖아요. 금세 낡는데 지급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군인 경찰들은 그런 걸 잘 알아. 예. 그러니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매장한다고 예, 사단장 그 사람들을 예, 수십 명을 자르고 이제는 간부마저도 없앤답니다. 예. 사병이 뭘 알아요? 지휘권을 알고 군법을 모르는데 군법을 집행하는 건 사단장하고 장교님들이에요. 예, 사병들은 군법을 배우지도 않습니다. 예, 그런 당나라 군대를 만들고 있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1층에 기중노조 조표 일자리 지킨다고 복지번호표 무인기 화면에 종이를 붙이는 공기인간 취급해서 떠난 자리 2층에는 쓰레기 폐기 스티커 무인기가 자리 잡는다. 갈라디아서 6.7절. 이래서 제가 공부 많이 한 사람, 도서실 사서 공무원들이 애국자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용해라 그랬더니 내 말대로 도서관 사서집 그 앞에다가 해놨어요. 그러면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 무인기 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관리하시는 분이. 이거 혹시 애로나면 이렇게 좀 해주세요. 여기 혹시 종이표가 이거 하면은 이거 스티커 이거 좀 넣어주세요. 뭐 이러면서. 그분들은 양식껏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 사서하는 사람은 제가 도서관 사서에서 근무도 해보고 해서 역사성도 알고 책도 많이 읽었고 예, 그래서 1순위에 항상 도서관 사서직을 상징적으로 놉니다. 왜 안 될 거 아는데도. 예, 도서관 사서직을 그쪽에 보면요 대부분 여성들이 많아요. 어쩔 수가 없어. 예. 왜냐하면 남성들은 어느 순간에 잠정적인 성범죄자라는 공식적으로 돼버려갖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독재자들이 다 남성이기 때문에 자기 경쟁자들은 다 없애야 된다는 게 그 독재자 사회 공산화될수록 그런 나포가 형성되니까 지네들끼리. 그래서 남자는 다 죽인다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어때요? 전쟁을 갖고 대부분 남자가 다 죽어갖고 해외 가서 남자를 수입해 오잖아요. 그 남자도 아마 러시아에 가서 살면은 또 죽입니다. 독재자 외에는 다 죽어라. 그래서 모계 유전 아니에요. 그런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성이다 그러면 절대 공산권에서 살지 마세요. 지도세도 모르게 살았습니다. 하여튼 이게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Do not be deceived. God cannot be mocked. A man reap what he sow.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조롱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 무언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제가 화공가로 동양고 그 다음에 서울과기대 학사 석사 따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뿌린 대로 거둬. 질량 불변의 법칙이에요. 연력학 제일법칙. 그래서 어느 순간에 과학자들이 연구하면요 아인슈타인처럼 말년에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 뭐 요즘에 청년들이 뭐 교회를 안 간다 그건 뭐냐면 옛날에 기독교 장로의 목사딸처럼 그 시절도 그랬어요. 성경책을 안 봐. 그러면서 자기 목사딸이라고 온갖 그런 갑질에 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약 성경만 말고 구약도 봐. 신약 성경은 맨날 용서잖아요. 용서 사랑 막 이러니까 자기가 죄진 게 많으니까 그것만 보고 싶어. 근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자기 죄가 드러나거든요. 나도 이거 죄 졌네. 간음했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구약 성경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약성경이 형법하고 헌법책이거든요. 군인 경찰님들이 맨날 군법 보고 형법 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군인 경찰들이 그렇게 뇌물도 안 받는 거고, 뭐 그 중에는 저처럼 몰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융통성 있게. 속옷이 없어가지고. 아니면은 술이 너무 먹고 싶은데 술반입하다가 걸리는. 저는 술반입하는 거 이런 거 일지 안 해줬어요. 저는 아예 처음부터 노라고 하는 애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거 해주면 칭찬 듣잖아요. 그냥 영웅되죠. 술 하나 해다 주면은 막 이러고. 이거 그냥 막 대접이 틀리지 고참들이. 그러니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저는 아예 실력으로 했죠 군대 있을 때. 그러면은 그러죠. 엄벌을 쳐야지 왜 용서하냐고. 그럼 그래요. 우리 어머니 제이가 기름 부은 자야. 근데 걔가 실수했다고 바로 팽칠까요? 토사구팽할까요? 그러면 학교 교사님이 촉법소년들 학생들 지금 배우는 단계인데 몰라가지고 죄를 졌는데 바로 교도소 보낼까요? 요즘에 공산당 중수가 막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지 막 헛소리 되잖아요. 촉법소년 그 법을 없애야 된다고. 별소리 다 하죠. 군대 장교도 없애고, 검찰청도 없애고, 마약수사관도 없애고, 이제 국정원도 없애고, 촉법소년도 없애고, 이야, 대단한 나라예요. 이상한 나라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떠들었잖아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그런가? 어제 같은 경우는 난청 난독증 하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말년됐다고.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다고. 아주 다 굴러오더라고요. 걔네들 잘하는 게 고기방패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앞에서는 모르는 척해요.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하고. 그러면은 바로 앞에 복지 안내가 계시니까 저분한테 안내 받으세요 하고서 딱 보내면 돼요. 너무 좋지 않나요? 그분도 한숨을 팍 쉬면서 얘 무슨 일이세요? 그럼 걔한테는 정상적으로 얘기해요. 나한테 막 난동난천치 하다가 타켓이 저니까. 그러면 공무원들 다 알아요. 야 저런데도 버티네 막 이런 눈빛으로 쳐다봐요. 야 저런데도 완전히 저 독종이구만 이러면서. 독종인 거 알면서도 지금까지 내보내기 작업하나요? 제 편은 거의 없어요. 다 보면 중립이든가 그냥 내보내기 하는 애가 99%예요. 그러니까 지네들도 그렇죠. 저렇게 매장하고 내보내기 하는데도 야 장난 아니다 쟤 이러면서 그런 괴물을 만든 거죠 지네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단련된 애인데 괴물이 안 되겠어요. 보통 애들이면은 바로 사이코패스일 텐데. 하여튼 이거를 사필기정이라고 해요. 일사자에 반드시 필자에 돌아갈 기에 발을 정자입니다. 모든 일은 결국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잘못된 행동인 시대 역행은 결국 올바른 방향의 기술혁신 및 효율화로 교정돼요. 제가 지금 뭐 드론 조종사 왜 보는데요. 만약에 마그네슘 그 리튬 전지 응급으로 했던 거 그게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다 드론으로 할 거예요. 심지어 포크레인도 드론으로 할 수도 있어요. 기존에 사람이 타가지고 그 괜히 잘못해가지고 완전 뒤집혀가지고 죽고 그러는데 이제는 뭐 그럴 위험이 없는 그냥 포크레인도 드론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 일자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여행 비행기도 드론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파일럿 자리도 드론으로 대치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게 요즘에 일론 머스크가 위성을 수만 개 올렸잖아요.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다 의성통신이 돼요. 그런 시대니까. 만약 가다가
파일럿이 노후돼가지고 갑자기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부조종사까지 진짜 운이 나빠갖고 둘 다 심장마비로 죽어버려요. 정말 그냥 그 안에서 아무도 모르니까 고객들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드론이 대박. 중앙 관제실에서 여러 명이 있어. 그리고 조종들 해. 그러다가 얘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조세선 갔어. 그러면 다른 드론 조종사가 그 고객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보이지 않나요? 예, 무인기로 AI 맡긴 못 믿으니까 사람이 책임을 지게. 그게 드론 조종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요번에 때마침 어제 그 얘기했더니 차 타고 가는데 그 드론 박람회 한다고 딱 붙어 있더라고요. 이야, 뭐야. 사전 예약하면 무료래요. 그래서 15일 날인가 그때였는데 13일까지인가 그때 등록하는 건데, 제가 7월 1일 날 공공근로 계약직 공무원이 바뀌거든요. 만약 합격하면 바로 쉬지도 않고, 만약에 6월 30일이 종료해요. 그럼 7월 1일 날 바로 또 출근해요. 그날 안전교육 받는 거예요. 안전관리공단에서 오죠. 그러면 그날은 안전교육 받고, 청소행정과는 그냥 그 구청에 있으니까 가가지고 뭐 이력서 뭐 이런 거, 뭐 저는 보건증은 안 해도 돼요. 1단계 했기 때문에, 그때 제출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가면은 그냥 가면은 공무원 그 비밀 엄수 서약서 뭐 이런 거 씁니다. 그런 것만 쓰고 그냥 퇴근하세요 하는 게 청소행정과였어요. 근데 동사무소는 그날 첫날도 일 시키더라고요. 첫날도 일 시켰어. 그것도 교육을 예를 들어서 9시에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출근을 거기 딱 끝나가지고 교육받고 가니까 12시더라고요. 근데 12시부터 4시까지 근무 다 했어요. 그러면 그날 아니구나, 좀 빼줬구나. 그 교육 시간만 빼준 거예요. 이동거리는 안 빼줬어요. 뭐 하면은 차 환승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시간도 빼줘야 되는데 그거 안 빼주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첫날부터 일 시키는 그런, 진짜 기종노조 주폭이 장악한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데는 저처럼 군대 생활처럼 출반 입하더라도 내 가족같이 그냥 빼주는 하여튼 그런 식이죠. 하여튼 사필규정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기종노조 조폭이 편의를 막아선 대가로 결국 자신들의 자리가 무인기로 대체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안 하면 도서관 사서님들 뭐가 하라고 하는데, 뭐 그분들이 그 앞에 예를 들어요, 제가 도서관 사서직으로 가서 무인기 관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안내하는 거예요. 서가지고 그동안에 동사무소에 있었는데 이제는 도서관으로 되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사무소 얘네들 안 되겠구나, 진짜 공부들 안 해가지고 정말 조폭이더구나 이러고, 한마디로 제가 경찰서 앞에서 무인기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라프가 형성돼서 도서관 아니든, 그래서 옛날에는 그 동사무소 그거 무인기를 동사무소에서 했는데, 이제는 법원 무인기가 어디를 가겠어요? 도서관으로 갈 것 같다는 그런 상징인 거죠. 이제 법원 무인기가 도서관으로 갈 거예요. 그걸 보여준 예표가 그 스티커, 폐기물 스티커, 그게 이미 2층에 설치된 거죠. 그렇게 제가 라프를 형성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하죠. 건의를 하죠. 만약에 도서관 이쪽도 괜찮지만, 도서관 더 낫지 않나요? 경찰서는 좀 가면 거기 저도 막 오금이저리고 이러기 때문에 도서관이 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사무소의 그 무인기 주민등록 등본 이런 것들이 다 도서관에 가 있는 날이 이제 멀지가 않은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알았죠? 사회복지사들도 정말 못 배웠습니다. 오죽하면 경찰이 했겠어. 그래서
예, 정말 도서관 사서같이 공부 다양하게 하고 예,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낫지. 예, 사회복지학 이쪽이 왜 안 좋으냐면 인보강운동에서 그쪽도 기종노조 조포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2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에서 공무원 간다는 걸 내가 말렸어. 그 환경론, 남 탓하는 거, 그런 근성 자체가 썩은 거예요. 그러니 동사무소의 반 이상이 사회복지 그런 애들인데 대부분이 다 기종노조 조폭 하수인이에요. 최근에는 박보영 공무원을 자꾸 내 앞에서 알짱거리면서 이제 인사받으려고 하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나이도 젊은 애가. 오히려 지가 인사를 해야지. 이제 일주일 남아서 인사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방지게 그렇게 얼굴 표정 짓고 어제도 식사 맛있게 하세요 하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면 인사 안 하지. 아니 뭐 다 기종노조 조폭인데 복지 쪽이 안 그런 애들이 이상한 거예요. 예, 스마트워치 공무원처럼. 그분은 군대를 갔다 와서 그런 거 없죠. 남자 공무원이니까. 예. 그래서 군인 공무원들이 괜찮아요. 근데 남노인 사회복지사는 예, 군대 안 나온 예, 그런 방위 출신이든 이런 분들이죠. 예, 현역 나온 사람들은 진짜 애국심 장난 아닙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해양경찰 나온 대륙남입니다. 경찰 출신 최고 나요. 그 사람들은 정말 민법까지 보니까 우리 군인들은 군법밖에 안 보거든요. 근데 예, 경찰들은 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보기 때문에 그분들은 더 잘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백골단 아버지처럼 내가 조폭들한테 들어갈 바에 아예 제 아이 내려가서 강원도 산이든 들어간다. 그런 마인드들이에요. 백이숙제처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공무원 사회도 정 뭐 하겠다 그러면 옛날처럼 군필자 남성으로 다 바꿔버리든가 아니면 최하 경찰이든 아니면 도서관 사서직이든 이런 공무원으로 다 대체해버리면은 기종노조 조폭들이 그렇게 길을 못 쓸 겁니다. 보이지 않나요? 아니면 옛날처럼 왕이 딱 와가지고 자기가 면접하는 거야. 그러고서 얘가 인격이 됐나 얘를 따지나 하면서 옛날 사서성경 그런 과거 시험처럼 이제 왕이 시험 문제를 내가지고 그 영조의 사례를 했잖아요. 그 소연왕후인가? 예, 그 14살짜리 60대 때 영조가 그런 식으로 심층 면접을 해갖고 고개 중에 가장 높은 고개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러면 보릿고개입니다. 백성들이 힘든 보릿고개가 가장 높고 어렵고 뭐 이러면서 주군은 백성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고 부국강동하게 하온 겁니다. 뭐 이러면서 그런 아내가 딱 그 말 한마디에 14살이라도 아빠 결혼해서 아이 낳게 하고 싶지 않나요? 그만큼 생존 뭐지? 우리의 종족번식의 욕구가 있어서 그런 사람을 보면은 내 아이를 가져줘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99% 그런 생각밖에 안 한대잖아요. 좋은 생각.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필규정의 역사적 사례를 했어요. 조사했는데 첫째 요셉의 파란만장한 역정이 나오는 창세기 내용인데 그릇된 시장을 하게 된 요셉은 형들의 시기질투로 인해 시기질투하는 애들이 대부분 뭐라고 그랬어요? 사금 성향이고 백수다리라고 그랬죠. 선조가 그랬고 삽목 성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이고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형법이든 군법이든 공부 잘한 군인 출신이든 특히 경비지도사들은요 군대 ROTC든 군대 장교 출신과 그 경찰 장교 출신들을 우대해요. 그게 정관예우죠.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널려 있는데 오히려 공산당 총수는 사단장이든 이런 사람들을 다 잘라버리고 그 옛날에는 사단장님들이 은퇴하면요 대부분이 구청장 됐습니다. 그래서 사단장님들이
하는 구청은 되게 잘했어요. 아마 우리 구도 지금 현직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사단장 출신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런 것도 안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공단 노인 일자리 애들한테 먹을 거 돌린 거 보고 아니구나, 저 사람들 방위 출신이구나 이러면서. 만약 사단장 출신이었으면 그 양력이 써 있었겠죠. 그게 없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출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써 감옥에 갇히는 부조리한 생활을 겪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늘 함께 하셨고 결국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리셨어요. 그 후 횡년으로 찾아온 형들을 용서하며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저는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이요 막 이러기 때문에 예절 바르지 않고 인사 먼저 안 하고 이런 애들은 아무리 관상이 박보영 관상이라고 해도 세월이 지나면 마녀 매부리코로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매부리코로 바뀌었으면 그 사람을 누가 좋아할까요? 그래서 부자 되는 건 딴 게 없어요. 자기 관상이 변하면은 부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외모 지상주의이기 때문에. 두 번째, 다윗과 우리야 사건의 대가가 나오는 사무엘 내용인데, 그릇된 시작인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그래서 이제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인사가 남노인 사회복지사는 그거를 소리를 듣는 걸 좋아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인사 안 하면 저한테 와서 또 앞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인사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칼같이 해야 돼요. 내가 귀찮아서. 그리고 스마트워치 그분은 워낙 인격적이라서 군대도 나오시고 아마 현역 나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하는 거고, 스마트워치 자원봉사까지 해줬잖아요. 막 연예인이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나서가지고 저처럼 융통성을 발휘해갖고 존경스럽지 않나요? 그래서 챙겨주는 건데 그분만 유일하게 아이리스 귀족노조 조폭 작업 안 합니다. 뭐 이러다 말년에 며칠 남겨놓고 그분도 귀족노조 조폭이었어 그러면 프로토스 너무하지 하면서 그냥 이 뱀한테 물렸나 보네, 독사한테 물렸나 보네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뭐 그거 갖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어 뭐 이래. 그래서 저는 사람들과 라포 형성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걸 말년에는 처음에는 노력하죠. 왜냐면 이 사람이 어떤가 봐야 되니까. 그 일본 경찰 코바네 경찰처럼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뭐하고 사나 그 알아보려고, 얘가 살인자인가 범죄자인가 아니면 선한 양민인가 그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행동 패턴도 전혀 나오지 않는 사람은 그냥 중립하고 끝나요. 그 사람들은 항상 중간이죠. 두 번째, 다윗과 우리야 사건의 대가가 나오는 사무엘 내용인데, 그릇된 시장인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자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뒤 죄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야를 치열한 전자 최전선에 내몰아 죽게 만들었어요. 완전 범죄처럼 보였던 이 일은 잠시 통용되는 듯 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 다윗의 죄를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다윗은 처절하게 회개했으나 칼이 그의 집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공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어요. 이후 압살롬 자녀들이 반역과 비극을 겪으며 뿌림대로 거두는 역사의 공의가 실현되었어요. 그 압살롬도 삽목이라는 식으로 나무에 걸려 죽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죄를 범하면 그 죄는 오늘 그 성경 말씀 주제처럼 뿌린 대로 거둡니다. 관상도 변하고요. 계속 그렇게 죄를 하면은 이렇게 나무에 걸려 죽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 나무라는 게 그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 나쁜 의미로 말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삽목 나무로 해서 내가 했다 이러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 나무가 그런 바알을 섬기는 이런 공산당 같은 애들한테는 오히려 안 좋은 상징인 거죠. 오늘부로 여기 읽어주질 않을 거예요. 이쁜 여성의 목소리로. 저도 출근을 조금이라도 빨리 하고 쉬어야 되기 때문에 전에는 2번 재탕하시라고 들려줬는데 그 시간도 좀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도 그런 게 최근에 피로가 누적돼서 꿈도 막 과로사 할 거라고 막 그렇게 게시하니까 조금은 쉬어줘야 된다는 의미로 그 정도는 줄이려고요. 그래서 전에는 서울대 반복학습에서 그날 강의한 걸 결론해가지고 총정리 요약 정리를 해줬잖아요. 근데 점점 더 몸이 힘드니까 어제도 그 화분을 넘어뜨려갖고 그래서 어제 오면서 확인했어요. 또 넘어뜨렸나 했더니 아무 이상 없더라고요. 그래 7.8기로 도전하면 다 됩니다. 어제도 그렇게 또 비닐을 장정시켜서 그렇게 당기라고 했나 그러고서 또 가서 봤더니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당기지 않으면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당겨버리니까 그런 거죠. 비닐이 원적 질겨가지고요. 막 그냥 고무줄 같아. 잘 샀어요. 앞으로도 그 회사 거 살 거예요. 전에 쿠팡에서 어디서 샀다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는 화분 안 사요. 화분은 지금 모아놓은 게 많거든요. 그거 다 쓰면 계속 그렇게 보충해 놓고요. 그쪽은 그런 식으로 비닐로 할 거예요. 고기만. 나머지는 화분으로 하고요. 화분도 많은데. 근데 화분을 자꾸 넘어뜨리니까 그렇게 개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뜨릴 필요도 없고 자기들도 몇 번 가가지고 당겼는데 저처럼 들어 누웠겠죠. 저 지금 근육이 뭉쳐가지고 어제 이 더운 날에 난방을 켜고 잤습니다. 지금도 근육이 축구한 것처럼 뭉쳐갖고 잘 걷지도 못해. 알통배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도 난방 틀어놓고 있어요. 가스 난방. 행복하지 않나요? 저희 집이? 고시원에서 어떻게 이게 돼? 고시원은 겨울에나 난방하고 그것도 공기만 해주는데 이렇게 아랫목이 되나요? 제2고시원은 전기식으로 해가지고 각 방마다 전기 온도를 해놨다고 할까. 그런 고시원이 몇 군데나 있나요? 그런데 비싸죠? 거의 40만원 할 텐데. 하여튼 저는 하루에 40만원이기 때문에 거의 1년이면은 500만원 버는 거고 여기서 10년만 살아도 거의 집값이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삽니다. 솔직히 이 집이라 든 게 얼마 돼요? 여기 이 전 세대 해준다고 도색해주고 그거 몇백만원 재료비 그다음 펌프 갈아주고 이런 거 그 돈이 월세보다는 적게 나옵니다. 그죠? 그다음에 바보들이나 그렇게 아파트에 살고 그런 관리비 나가는 월세 같은 도시원에 사는 거예요. 근데 주스님은 어제 방송에 절대 개인주택, 전원주택 살지 말라고 그 말을 하는 건요. 주스님이 건축 상식이 없는 거예요. 배수로도 안 만들어 놓고서 그렇게 건축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저는 가장 먼저 가면요 배수로부터 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저희 집이 균열 안 나고 오래 가는 건요. 계단에 창문에 물 내려가는 거를 아예 못하게 창문 못 열게 아예 잠금 장치 했습니다. 그거 한다고 회의를 한 거예요. 다 서명하고. 이렇게 몇 년 되니까 정착돼서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어떤 지나가는 꼬마가 야구한다고 그러다가 그쪽 유리창 깨먹고 걔가 보상 안 해주면은 제가 거기다 아크릴판으로 유리 만든다고 저기다 많이 주워 놓은 거예요. 저거 잘라다가 유리로 하면 돼요. 여기 실리콘 붙이면 퍼펙트입니다. 한두 번 했나요? 공병대에서 맨날 하는 작업이 그건데. 그래서 주워 놓은 겁니다. 다 유리 대용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다 저런 거 보면은 거기에다 계속 차고차고 쌓아놓겠죠. 이제 아크릴판 주워오면요, 그 통에다가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게 아크릴 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쌓일수록 기쁘죠. 아, 이제 우리 아파트에 유리 깨지면 해줘야지. 옆집도 유리 깨졌어요. 창문이. 그런데도 보수를 안 합니다. 예. 예, 만약에 그 집 누구 친해지고 그 집 새로 오신 분이 저런 라포 형성해서 얼마 전에 캣맘, 예, 그 남노인처럼 교회 근처 저한테 막 연꽃도 주세요, 씨앗도 주세요 그러면 아, 저 유리 저 정도로 깨진 상태로 저렇게 놔두면 도깨비 올 수도 있다고, 사단마귀 올 수도 있다고 막 이러면서 아, 그거 제가 자꾸 눈에 거슬리거든요 이러면서 제가 해드릴게 무료로 이러면서 그러면서 아크릴 잘라다가 예, 거기에다가 딱 붙여주면은 이쁘게 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만의 음모와 모르드게의 반전이 나오는 에스더 내용인데, 그릇된 시작하는 페르시아의 권력자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높은 장대, 25m, 야, 얼마나 많이 죽이려고 했으면 25m를 올렸겠어요. 그게 원래 효수를 해요. 효수를 해서 머리만 거는 겁니다. 장대라는 게.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전 때 러시아군이 했던 것처럼. 그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을 많이 꽂아가지고, 우리가 먹는, 그, 뭐죠? 불고기 해갖고 꼬치, 그런 식으로. 그게 장대예요. 주기로 했으며 전 유다 민족을 몰살하려는 음모를 꾸몄어요. 하지만 에스더 왕비의 목숨을 건 고발과 제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에스더처럼 동사무소 가가지고 얘네들 이런 식으로 삼자사기 한다. 얘네들 기종노조 족보 99%고 다 친인척으로 계약직으로 뽑아놔가지고 정규직 공무원은 독수리 오용제밖에 안 된다. 그 독수리 오용제들도 디공무원 같은 경우는 가스라이팅이 넘어가가지고 스톡홀름 중후군대에서 걔네 앞잡이하고 있고 C공무원도 그렇고 그러면서 글 써놓은 거예요. B공무원도 그렇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정규직들도 가스라이팅 앞에 다 넘어갑니다. 특히 여성들이 잘 넘어가요. 왜?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군인 경찰이 아니니까. 실형고통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진짜 밑바닥에서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를 못 봤으니까. 근데 경찰님들은 어때요? 맨날 밥 먹고 사는 게 범죄자 잡아들이는 거예요. 걔네들이 어떻게 인강보로 교도소 가는지, 그렇게 잘 나가던 조폭두목들 완전히 금팔찌 금목걸이 하면서 롤스로이드 차 타고 다니던 이런 조폭들이 한순간에 교도소 가가지고 교도소 바닥에서 그렇게 하는 거를 보시는 게 경찰하고 교도관들이고 그런 분들이에요. 제가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왜 이렇게 노후 준비하는데요? 저는 게으른 것도 죄라고 그러잖아요. 늙어서 노후 준비 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만 한다 막 이러갖고 아무 준비 안 한 그런 사람들의 말로가 비참한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나중에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너가 사주던 통조림이 먹고 싶어 이러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가스라이팅 하던 그런 육사 출신의 중대장이 있었죠. 그 사람도 농협에서 그렇게 은행 직원 하다가 가스라이팅에 못 이겨가지고 관두니까 뭐 갈 데가 있나요? 없죠. 그러고서 하다가 그 조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서 저한테 합의 종용한다고 그런 위촉직으로 왔어요. 그 보험회사에서 보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폭들이. 그래서 한 명만 온 것도 아니에요. 우리은행에서도 보낸 애도 있고 걔는 농협에서 보낸 거고 그래갖고 아주 그냥 3인실이었는데 그 둘 다 위탁 그런 식으로 조폭들이었어요. 그런 애들도 제가 회개하게 한다고
예수님 성경 말씀 얘기하면서, 예, 그러면서 계속 족발 사주고 그랬더니 그 족발을, 예, 그거를 식당 앞에 가서 야 이것들이나 먹어라 그러면서 족발을 뼈를 그냥 그쪽에다 확 부어버리고, 예, 치매인 척하면서 그래갖고, 예, 수 선생님이 너가 주동자라고 족발 사준 주동자라고 해서 족발 금지령을 내리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예, 얘네들이 회개한 척하고 아니 걔네들 이식회 때는 그래요. 근데 지도, 예,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나는 또 기름 부은 자라고 그러면서 쟤도 한때 중대장이었어. 육사 출신이었어. 좀 회개하기 바라면서 배고프다고 막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불쌍하잖아요. 예, 얼마 전에 제 31사단 제 후임 얘기했듯이 술반입했는데 자존심은 세가지고 지 영창 갈지도 모르고, 예, 정과 그으면 인생 끝인데 그런 것도 몰라가지고, 예, 저는 아니까 용서하는 거고,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해준 거는요, 족발을, 예, 무뼈 족발을 사왔어요. 사와서 줬죠. 그러니까 무뼈 족발이 좀 비싸요. 예, 그 한마디로 머릿고기예요. 머릿고기. 예, 머릿고기라고 보면 돼요. 근데도 또 먹고 나면 또 아이리스 짓하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치시는 걸 느꼈어요. 저는 한결같이 회개하기 바라면서 계속 노숙자들 무상급식 하듯이 그런 식으로 먹을 거 계속 사주고 그때마다 족발뼈 뿌려버리고, 예, 이런 식으로. 그래도 저는 다시 또 우물 메꾸는 그런 이삭처럼 우물 파는, 예, 조폭이 또 메꾸면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인내력이 바닥에 가셨는지 치는 걸 느끼더라고요. 갑자기, 예, 육사 중대장이 벽에다 똥칠을 해대더라고요. 그러더니, 예, 바로, 예, 거긴 간병사 없는 병동이었거든요. 예, 간병사 있는 병동으로, 예, 그렇게 수간호사가 강제로 보내버리더라고요. 그러니 가뜩이나 돈도 없어요. 근데 간병비도 그렇게 받아낸다고 가족들한테 민폐하니까 가족들이 어떻겠어. 예, 간식마저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일단 제 울타리에서 나가면 저도 신경 안 써요. 그때 딱 2명 남았어요. 아, 그때 4명이었구나. 예, 4명이었는데, 예, 한 명이 그 전직, 예, 교감. 예, 나중에 그 사람은 자기가, 예, 장애인인 척, 못 걷는 척, 휠체어 장애인인 척 연기하고, 심지어는, 예, 난청인 척 연기하는 애였거든요. 그러더니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연기하다가. 예, 나중에는 글도 못 쓰더라고요. 그렇게 연기하면 그렇게 돼요. 옛날에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기억 안 나요? 예, 누가 말 더듬잖아요. 짝꿍이. 그러면 더듬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 더듬는 걸 계속 6개월 이상 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뇌가 고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 그렇게 말을 더듬게 되고, 예,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기능이 점점 퇴합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을 가지면 안 돼요. 기질적으로 문제가 나요, 뇌로. 그래서 그 전직 교감을 실제로 제가 경험했어요. 결국은 그 사람 나중에 글도 못 쓰고 말도 못 하고, 네. 뭐 글도 못 쓰고 말도 못 하니까 나한테 뭐 족발 사줘 이 말도 못 하죠. 그냥 완전 동물처럼 되더라고요. 이걸 마지막으로 보고 나왔어요. 저는 마비 휠체어 장애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끝까지 재활하니까, 예, 사지 멀쩡하게 나온 거고, 그 사람은 멀쩡하고 2다리로 걸을 수 있고 자기 걸을 수 있다고 아이리스 하수인이라고 하면서 나 있는 앞에서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서 밖에 나가면은 CCTV 있는데 나가면 휠체어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신분열로 인한 식으로 일부러 그 시간 되면요, 예, 그 자기가 도는 코스가 있어. 가가지고 정신분열인 척 하면서 막 그쪽에 가스 보일러가 없는데도 가스 보일러 있는 것처럼 막 신용을 해대요. 그래야지 퇴원이 안 되니까. 그러더니 진짜 그렇게 됐다니까. 그 사람 정신 이상 없었던 애예요.
근데 연기하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왜 나 있을 때는 정상으로 했으니까, 나랑 둘이 있을 때는. 그런데도 모른 척해요 저는. 얼마나 일하기 싫으면 저렇게 입원해서 왜 나이롱 환자질 할까 그러면서. 그래서 걔가 나일롱이라고 그때도 제가 글을 쓰니까 네, 그걸 또 보고서 그 건강관리공단 이쪽에서 또 보낸 사람이 또 왔어요. 왔는데 너 나이롱 맞구나 그랬는데 그 사람도 네, 치매 기운이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입원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다 라인사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장대 얘기했죠. 전 유다 민족을 몰살하는 운명을 꿈었어요. 하지만 에스더 왕비의 목숨을 건 고발과 하나님의 섭리로 상황은 정반대로 뒤집혔어요.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바로 그 장대에 도리어 매달려 처형당했어요. 이처럼 악인의 깨가 자기 머리로 돌아간 가장 극적인 사건입니다. 예, 옛날에 제가 그 예수교 장로에서 만든 병원이 있어요. 되게 큰 대학병원급이에요. 거기서도 수술실에 있었는데 어떤 병원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예, 예수교 장로의 병원이에요. 제가 처음 취업했던 데가 거기입니다. 다 그런 식으로 인도돼요, 하나님이. 거기 수술실 얘기인데 예, 그때도 예,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연기하다가 실제로 병이 걸리고 예,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요 뇌가 녹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자는. 그래서 저는 시아병원에 있을 때 그 제 사수가 연세대 응급구조학과 출신이에요. 근데 법이 바뀌어갖고 응급구조사로는 예, 수술실에서 일할 수 없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래갖고 예, 간호조무사를 또 따신 분이에요. 예, 근데 그분이 저한테 MRI든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야, 얘 봐봐, 뇌가 없어. 이러고. 쟤 봐봐, 좀비지? 완전 동물이잖아. 우리 의료인들은 일단 엑스레이로 보고서 문외인간이면은, 예, 거기에 맞게 행동해. 그러면서. 한마디 짐승처럼 대하는 거예요. 왜냐면 약 잡히면요, 바로 그런 애들은 칼날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문외인간 중에 자살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쁜 여자예요. 얼굴은 되게 이뻐. 근데 자살한다고 왔어. 근데 예, 어떻게 하냐? 양 팔목에 그은 자죽이 있어. 깊숙이 돼가지고 예, 동맥정맥이 이렇게 거기까지 찢어졌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피가 많이 나와가지고 지혈을 하고 예, 지혈대로 해가지고 응급실에서 예, 응급으로 그거를 일단 수술실 가기 전에 피만 안 나오도록 슈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꼬매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독할 때 일부러 베타디나 넣으면 안 아프거든요. 요오드는 그 일부러 알코올을 써. 요즘에는 다 알코올 쓰는 이유가 그런 추세도 있어요. 베타딘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게 자살 방지 차원도 있다고. 왜냐면 실형고통 받아라. 안 그러면 또 자살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랑 경찰 이런 나오신 분들은 그 군인 훈련 받으면서 실형고통을 많이 받아서 절대 공산당한테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여성들이라든가 그런 방위 출신들이라든가 그런 군대 안 나오고 경찰도 모르고 그런 문과대 아예 법학과도 안 나온 이런 사람들은 법이 무서운 줄 몰라듣고 범죄를 반복하고 그러다가 병으로 말하면 치매까지 가는 거죠. 연기하다가. 그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제 예수교 장로의 병원에 있을 때도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저는 그런 애들도 회개하겠지 하면서 포용합니다. 기름 부은 자 이러면서 하루는 이래요. 노숙자인데 입원을 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PA 간호조무사는요 가운도 흰색 가운 입고요 의사처럼 다녀요.
그 시절엔 명찰을 안 타니까.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요, 하도 그게 명찰다는 게 의료법에 그게 바뀌어가지고 PA 간호조무사 이렇게 써 있으면 개무시하니까 아예 정형외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사님들의 옷을 입고 와서 변복하고 다닙니다. 근데도 저는 그러기 싫어갖고 최근에는 그냥 제 이름으로 하면서 다니니까 온갖 신고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고서 3개월 만에 잘리고 4개월 만에 잘리고 그랬던 게 그런 식으로 누명을 씌워서 지 갑질한다고 간호조무사라고 피해 간호조무사라고 그렇게 해서 대학병원에서 다 쫓겨났어요. 그걸 아니까 의사님들이 자기 옷 입고 가 막 이래도 제가 일부러 양심 지켜야 된다고 내 명찰 차고 그러고 갔다가 누명 써서 잘린 데가 많죠. 그래도 저는 항상 그런 상황에도 양심을 안 팔았어요. 근데 그 시절에는 명찰을 타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얀 가운에 해가지고 병원 마크만 찍혀있고 이름표가 없어. 그걸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 다 의사인 줄 알죠. 그래서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아이고 의사님 뭐 이래. 왜요? 그랬더니 2010년도 이쯤이에요. 왜요? 그랬더니 그때는 대학병원에도 간호조무사 많았어요. 그 간호 등급제가 안 생겨서 그래요. 간호 등급제가 나와갖고 대학병원에 있던 간호조무사들 다 쫓겨났습니다. 그때 제가 명지병원도 오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거절했죠. 왜냐면 거기는 제가 고양시에서 태어난 어떻게 고양시가 제2의 고향이거든요. 너무 많이 하니까 가면은 또 막 5급 공무원 그분 만리장성 있죠. 그분이 와서 자기 딸 준다고 막 이럴까봐 이제 여중생 아니야. 지금 성인 됐어. 아직 결혼 안 했거든. 너 헤어졌다며? 동사무소 가자. 뭐 이렇게 할까봐. 동사무소 가가지고 결혼신고 사자. 뭐 이럴까봐 아예 고양시 근처에는 안 가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가 생각나는데 그때 그분이 자기가 노숙자리에서 돈이 없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왜 그랬죠? 뒷구멍으로 조용히 도망가세요. 제가 위에 주치님한테 얘기는 해놓을게요. 주치님들 만나기 힘들거든요. 그럼 간호과장님한테 가서 얘기해요. 간호과장님 왜? 지금 저분 노숙자인 거 알죠? 예. 돈이 없대요. 그래? 어떻게 해? 이러더라고요. 알잖아요. 뒷구멍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알았어. 뒷문 열어놓을게. 병원도 융통성이 있습니다. 특히 종교 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식으로 진짜 어려운 사람들 생명 구한다고. 그러고서 그 기금을 뭐해서 다 하냐면 대학교 총신대든 이런 사람들이 그 기금이 있어요. 의료기금. 그런 식으로 충당하는 거예요. 가장 잘하는 게 연세대 애들이거든요. 연세대가 가장 많이 그걸 해요. 몇 억 단위를. 세브란스 병원 이런 데가. 그래서 그런 데서 환자가 노숙자인데 도망간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기금으로 다 충당하는 거예요. 기부, 한식으로. 그건 자유정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예수교 장로회만 가는 거예요. 천주교 이쪽도 없어요, 그게. 예수교 장로회가 돈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망하면은 여러분들은 길거리에서 노숙하다 쓰러지면 치료도 못 받고 저 세상 가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하여튼 그게 생각났네요. 그래서 넷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나오는 복음서 내용인데 그릇된 시장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불법적인 재판과 거짓 증언을 통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가장 가혹한 형벌인 십자가형에 처했어요. 악이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보였던 순간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인간의 가장 악한 행동이 십자가 처형이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속물을 주세요. 그것도 흠없는 어린 양을 줍니다. 주스님의 양양이처럼. 저처럼 미리 방비하는 애들은요, 주스님처럼 그렇게 토지가 꺼지고 배수로를 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비싼 덤프트럭으로 해갖고 자갈간 거기 길까지도 거의 1m 이상의 물길이 난 거예요.
그래서 포크레인 또 불러오고 또 돌 사고 그래서 수백만 원 깨졌답니다. 그게 지난주 그거예요. 저는 처음에 집을 제가 만약에 짓지도 않고 아파트도 그랬잖아요. 아파트 딱 와서 진단을 합니다. 공병대 그 경력자니까 딱 보고서 알았어요. 이 계단 붕괴되는 게 창문이구나. 그걸로 해서 빗물이 창문 열어놓으니까 그렇게 돼서 빗길에서 다 부서진 거구나. 그래서 가장 먼저 저는 그걸 신경 안 써요. 거의 5년 지나고 그쯤 되니까 저한테 비가 샌다고 이러고 하소연하고 제발 좀 고쳐달라고 비 안 새는 집에 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창문 잠금 장치하고 그러고서 지금 5년간 아무 탈 없는 거예요. 그러고서 저 어디야 방수판까지 해주고 옥상에 그쪽이 넘쳐가지고 물이 넘쳐 들어온 것도 있으니까. 그러고서 한 번도 시설공사 한 적 없어요. 거의 지금 5년이 다 돼가도록 계단 뭐 부서진다. 전에는요 계단 그때가 얼마 심했냐면요, 이게 계단이 오래되면요 그게 철근만 남아가지고 그 옛날에 보면 구름다리 있잖아요, 나무로 된 거. 그럼 막 걸어가면은 이게 막 철근이 막 움직이는 막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던 걸 제가 다 고쳐놓은 겁니다. 업자도 안 부르고. 진짜 웃겼던 게 그 옥상 위에 거기도 지붕이 있거든요. 계단 위에 올라가서 그 도색 작업을 하는데 빠다치라고 하는데 올라가 있는데 이게 완전히 흔들리죠. 구름다리야. 철근이 물렁물렁거려. 야, 지금 당장 확 하고 힘주면은 탁 부서져가지고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를 그 가장 좋은 그 우레탄 바다를 써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지금은 단단합니다. 그게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거기에 수성울이니까 안까지 막 침투해가지고 그게 본드식으로 다 붙어버리는 거거든요. 콘크리트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주수님도 그렇게 미리 했어야지. 소 있고 외양간 고친다 해서 수백만 원 깨진다고 해서 그렇게 아파트 가서 살아 그러면 그 아파트 간 사람은 인생은 말년에 노년에 돈이 없어갖고 정말 폐지 줍니다. 저는 돈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얘기했잖아요. 아파트에 그 유리창 깨지든 이런 거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지금 제 말대로 그랬잖아요. 지금 기후위기 옵니다.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작물도 안 될 거고 다 사막화된다.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니 사막에 강한 물에 넣어놓고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연꽃이든 돌나물이든 연구한다고. 그런 차원으로 하려니까 그거 살려봐요. 돈이 얼마도 있어요. 후라이팬, 물그릇 이런 거 살려면 돈이 얼마도 있어요. 그러니 폐품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노세 젊어서 하면서 배짱이처럼 살게 되고 그런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혁신되고 기후위기가 와서 이제 사막화가 되고 있는데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그리고서 스콜성 비가 와가지고 한 번 내리면 한 번에 쏟아져서 길이건 배수로 안 된 데 같은 경우는 주스님 집처럼 그렇게 1m 이상의 도로가 물이 파이는 그런 시대인데 아무 방비 안 하면 거지 되는 거예요. 그게 노후 때 준비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7월 달에 드론 조종사 그 어떤가 전시회 가면 다 볼 수 있잖아요. 미리 사전 하는데 그게 보니까 수요일 금요일이더라고요. 아니 목요일 금요일이더라고요. 그러면 토요일이었으면 좋은데 그럼 하루 종일 볼 수가 있는데 뭐 아침 일찍 오전에 가서 이렇게 하고 바로 구청에 출근하든 만약 합격하면 만약에 뭐 불합격됐다 그러면 거기 가서 그냥 보는 거고요. 하루 종일. 불합격 때도 뭐 할 거 많다고 그랬잖아요. 일단은 공무원 쪽은 계속 이력서 낼 거고 계약직은 저는 정규직까지 못해요. 아직도 휴전이기 때문에
예, 그 공산당 군적에 그것도 장교로 우리 관동군 외할아버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병도 매장하는데 장교인데 그것도 최대치 여명의 눈동자 그 정도 급으로 해서 백마고지 그 지휘하시던 분인데 그 백마고지가 가장 심하게 구사당이 싸우던 그 고지전하던 그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우리 국군이 먹고 밤에는 인민군이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진두지 일하신 게 우리 외할아버지입니다. 관동군 장교였고 하여튼 그런 처자식을 죽인다고 위협해갖고 넘어가지 않았으면 저 같은 괴물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다 하나님 뜻이죠. 예, 저는 그래서 밑바닥 시름고통으로 그때 여성제일교회 구국성에 뭐 이러면서 구국 교단 뭐 해가지고 그때 공산당을 때려 죽이자 하면서 막 그런 팜플렛 들고 다니면서 공산당 가정들 가서 강목으로 두들겨 패고 막 그러던 시대예요. 그러니 저 초등학교 때부터 여성제일 교회에 그런 학생애들이 제 여동생 강간해서 버린다 막 이러면서 협박하고 실제로 저 여동생 그렇게 강간당했어요. 그래도 미워하지 않아요 저는. 다 하나님 복수해 주니까. 저도 강간당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성제의 교회의 여성제의한테 그렇게 해서 30살에 토사구팽 당한 겁니다. 그 동양고 시절에 여성제의교회 학생회장이 그렇게 예언한 대로 저는 그대로 됐어요. 강간당하고 버림당했어요. 제 여동생이 당할 거를 제가 당한 거죠. 그게 십자가죠. 그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가장 악한 행동이 십자가 처형이 도리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이 구원으로 돌아오는 우주적 차원의 사필 결정이 완성되었어요. 네, 저는 인생 자체가 십자가 지는 인생이었어요. 공산당 자녀라고, 노예라고. 아무리 엘리트고 실력 있으면 뭐예요. 공무원 시험을 7점 만기로 해도 계속 떨어져. 네. 그러고서 계속 7점 빨기 하니까 신체 검사 때 경찰님이 오시더니 우통 먹고 있는데 등판을 탁 이렇게 두들기더만 야 너네 집안에 빨갱이 있어 오지마 이러면서 전 그것도 모르고 다닌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인민군 장교였지? 그러네. 그래서 제가 판사님 아내한테도 물어봤어요. 옛날에 그 지방에 현대 무슨 병원이라고 있었어요. 정신과인데 거기서 같이 일하는 분이 남편이 판사래. 그래서 내가 직접 또 물어봤죠. 그랬더니 공산당 자녀는 취업이 안 된대요. 공무원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된대요. 근데도 저는 어떻게 취업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실력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간호조무사가 공무원이었어요. 저희 때는 따면은 다 공무원 취급이었거든요. 그러던 게 민영화된 겁니다. 제가 2010년 그 시점에. 그래서 취업이 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공무원이었으면 취업이 안 됐겠죠. 계속 그런 식이 있어요. 다 하나님 인도라고 많이 느껴요. 하여튼 제이가 먹고 살라고 사랑하는 우리 말 잘 듣는 미카엘 천사 닮은 애야 너 먹고 살아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도 드론 조종사로 먹고 살게 하려고 이렇게 열어준 게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공부 중인 거죠. 전시회도 가고 시장 조사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이가 정기기사 필기실기 없이 자격제 남발하는 공산당이 우미나 자격증이 된다며 포기하라고 하니 그렇게 망하게 되면 실용주의고 실력이 있어야지 인정받는 파일럿 같은 드론 조종사 일 배우려고 시작하려니까 제이도 넥을 보는지 아니면 아이리스 라인이라서 드론 조종사 때면 엔더스 게임의 엔더만이 만약에 이러다 전쟁이 나봐요. 그러면 저는 장애인이라도 이쪽으로 만약에 시작해갖고 업계에서 딱 실력자라 인정받았어. 그러면
전쟁 나면은 바로 후방 빠져서 드론 조종하면은 공산당이 고전하겠지. 저 뭐야? 그 옛날에 제2차 세계대전 때 그런 영화라든가 소설들 보면요. 그런 아주 시대의 그런 파일럿 조종사들이 많았어요. 특히 독일군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연합군한테 고전하게 아주 걔가 뜨면요. 그 비행기에다 마크도 멀리서 알아볼 정도로. 예, 거의 백전백승할 정도. 예,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애가 만약에 드론을 조종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바로 제이한테 전기기사 따게 해. 자격증 남발 안 할게. 이런 식으로 딱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오늘 사피의 규정이죠. 그러면 뭐 저는 또 전기기사 따고 드론 조종사도 따겠죠. 알았으니까. 요것들이 드론 조종사 딴다고 하니까 무서워하네. 이러면서. 그러면 무서워하는 거 따야지. 그러면 전기기사도 따고 드론 조종사도 따고 그래 드론 조종사가 쉬우면 빨리 따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행동 패턴을 봅니다. 하여튼 라인에게 위협적인 존재라고 판단한 건지 다시 전기기사 공부하라면 전화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이를 아이리스 하수인이라 하는 거예요. 행동 패턴으로 뭔 얘기를 하면요 아이리스가 시켰다는 듯이 그렇게 대변인 역할을 해요. 어제도 단골 중국집 갔는데 그 관둔다는 애가 있어요. 아마 일용직으로 뽑은 애죠. 근데 걔가 딱 보니까 아이리스 같아. 그래서 제가 주말에 바쁠 때 갔더니 걔가 볶았나 봐. 원래 그 고기덮밥이 되게 맛있어요. 중화 요리는 거의 유산술처럼. 볶아갖고 기름 맛도 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고추장 안 볶은 맛이 나는 거예요. 기름에 볶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줬더라고요. 걔가 그냥 낸 것 같아요. 먹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맛이 없어. 그래서 어제는 삼선 볶음밥을 먹었어요. 근데 너무 양이 적어. 일단 곱빼기를 먹을 걸 일단은 처음 먹어보는 거 그냥 일반으로 시켜요. 근데 옛날에 내가 삼선볶음밥 먹다가 배탈 난 적이 많거든요. 그게 오래된 거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꼭 배탈이 나요. 그래서 그 해물 종류에 보면 조개들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배탈이 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선은 잘 안 먹는데 하도 먹을 게 그 고기덮밥을 그렇게 먹으니까 질려가지고 도저히 못 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번에 가면은 고기덮밥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평일날에는 시키려고 좀 한가할 때. 근데 주말에는 그냥 짜장면, 짬뽕만 먹어요. 경험이죠. 그래서 아이리스 걔가 관둔다는 애가 그 사장님 밑에 또 부사장님 있거든요. 그분이 눈치가 빨라서 그 사람이 천주교도예요. 그래서 저랑 얘기도 많이 하고 라포도 많이 형성됐는데 그분이 산재연금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조언도 많이 했어요. 자기도 똑같이 교통사고 나서 그분도 절름발이에요. 근데 그분도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그걸 못한 거예요. 몰라갖고 일시불로 했더니 순식간에 쓰더라. 5천만 원 막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산재연금이 낮더라. 지금 나이가 할아버지인데도 아직도 배달하잖아요. 힘들게. 후회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공공근로 계약직 공무원 내면 떨어진대요. 이것도 얘기했잖아요. 정관예우라고. 제가 국립대에서 계약직 공무원하고 5급 정교수 임명장 나올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정관예우를 챙겨주는 게 다 이 공공근로 쪽이에요. 대부분 공무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개무시하잖아요. 자기네들 정규직이라고. 근데 다 거기 계약직 공무원들 보면 다 은퇴 공무원이든가 아니면 사회초년생 청년 패키지 이런 애들이죠. 옛날엔 청년 패키지 애들은 다 그 세무 쪽, 그런 쪽, 그런 데만 했어요. 옛날에도 뭐 무긴 하에 다 젊은 애들만 뽑았죠, 거기도. 그러던 게 지금은 솔직하게 청년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전에는 이력서는 낼 수 있는 확률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청년이라고 명시합니다. 그렇게 한 게 노인 일자리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아이리스들이 많아갖고
뭐 공무원이 100%뭐 군인 경찰도 아니잖아요. 그런 아이리스들이 있어서 물을 흘려놔서 그런 거죠. 예, 하여튼 엔더스 게임의 엔더맨은 더 아이리스 라인에게 위협적인 존재라고 판단한 건지 다시 정기기사 공부하라며 전화 오더라. 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옥년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도 설교가 저처럼 바뀌더라고요. 본인 간증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사람들한테 많이 그게 심령이 울고, 그리고 사회복지사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게 알코올 치료 같은 집단 치료예요. 자기 간증 사례를 얘기해주면요 사람들이 동감하고 서로가 나포하고 그러면서 공감해가지고 훨씬 치료하는 데 빨라집니다. 교회 가는 게 왜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사회적으로 억압된 자들이 나도 도저히 이렇게 착하게 살기가 힘들어. 나도 쟤네들처럼 범죄자 될 거야. 그런 일촉즉발해서 터지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 마지막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이상한 히브리어하고 라틴어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간증도 없이 막 얘기하고 있으면 그 사람 마음에 성령이 올까요? 안 옵니다. 제가 예수전도단이라서 그런가? 예수전도단은 오로지 큐티이고 간증이에요. 거긴 너무 심하죠.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알코올 치료하듯이 서로 간에 간증을 얘기하다 보면, 사례를 얘기하다 보면 그 사례 속에서 자기도 공감을 하고 그러다 치료되고, 그런 사람들을 더 만나고 싶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지금 뭐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수전도단 방식으로 다 바뀌었던데요. 그건 정신과에서도 그렇게 씁니다. 제가 버스를 지나가는데 제가 드론 조종사 얘기해서 그런가? 좀 무슨 말을 하면 뭐해? 하나님이 정광석화처럼 이렇게 버스 타고 가다 찍은 거예요. 막 지나갔는데 여기 보면 드론 2016 페스티벌, 여기 보면 21일까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찾은 거는 이쁜 여성의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이게 좀 귀찮은 게요. 저 앞에 있으니까 사진 보여줬죠. 마이크까지 또 일어나야 돼. 뻗정다리 누워있는데. 아유, 뻗정다리만이라도 불편하지 않는데 또 마이크 끄러 갑니다. (2026년 6월 22일) 오전 10시 59분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아주 전광석화처럼 반응하는 건가? 드론 박람회 한다는 광고를 찍은 사진이다. 희은 자료 조사해 보고서. 박람회만큼 현장에 장애인도 취합되나 업계 관계자에게 직접 참석해서 물어보는 게 빠르니까 참석하도록 노력해야겠다. 이상 끝. 2026년 6월 22일 오전 11시 17분 무슨 말을 하던가. 기도만 해도 전광석화처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사전 등록하면 무료라고 하니까 참고해야겠다. 주경 야독한다며 오늘도 하얗게 곰팡이 쓴 밥이 아까워서 물로 닦아내고 물 말아서 밥 먹어도 아무 탈 안 나는 하도 귀족 노조 조폭이 독테러에 대어 동네 성등 귀멸의 칼날을 선목 의사부 부상 신호부 같은 자가 장애인 되어 살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건가? 보다. 2026 제6회 대한민국 드론 UAM 박람회 주요 내용.
드론 UAM 일상을 바꾸고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술과 드론 산업의 상용화 방향 및 인프라를 선보입니다. 2026년에 주요 국내에서 개최되는 드론 전시회는 사전 등록 시 무료 입장이 가능하며 현장에서 등록할 경우 만원의 입장료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2026년 국내 드론 전시회 일정과 참관료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 대한민국 드론 UAM 박람회 일정 2026년 7월 15일에서 7월 17일 장소 인천 참관료 사전 등록 시 무료 현장 등록 시 만원 사전 등록 기간 2026년 7월 13일 구글아이 답변 중에 이상 끝 2026년 6월 22일 오전 11시 40분 엔더스 게임도 재미있지만 월드인 베이전 영화가 더 재미있고 선목 에런 앱카트가 자기 희생한다며 혼자서라도 외계인 드론 중앙 조종 함선이 어디 있는지 알았는데 나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건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린다는 사상에 안 맞는다며 탈출 헬기에서 홀로로프 타고 내려가니까 사금 부하장병들이 중대장님인가 일치카사님인가 직책은 기억이 가물하다 일 유지를 따르겠다며 델타포스 같은 중대원들이 다 같이 내려서 외계인 함선을 레이저 위치 추적으로 정밀 요격하게 타켓을 인도해서 핵무기로 유격하는 드론 이야기도 생각나서 문자한다. 히얼 에런 앱카트 미국군 중대장님은 일본 경찰님처럼 코반에 사는 마을 사람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다며 전사한 이들의 군번까지 암기하며 솔선수범하니까 에런 앱카트가 저 세상 가면 인류는 멸족할 거라며 사금 부하장병님들 곧 페가수스 날개들이 서로들 몸을 날려서 구해주는 감동적인 영화라서 소개해본다. 이상 끝 2026년 6월 22일 오전 11시 45분 참고로 루드 넘버원에서 남주인공 중대장님도 6.25 말세에서 병장, 계급인 일치카사님부터 시작해서 중대장님까지 된 내용이다. 그 일치카사 시절의 영웅담을 잘 보여준 영화가 월드 인베이전 영화라고 생각한다. 이상 끝 2026년 6월 22일 오전 11시 56분 웃긴 게 방부제 덩어리인 바퀴벌레에게도 곰팡이가 쓸었더라. 어쩐지 연꽃 120여 개가 곰팡이로 떼죽임 당해서 의아했는데 오늘도 곰팡이 테러였는데 아까워서 물 말아 먹었다. 살아있는 게 기적일 정도이고 모든 건 하나님이 생명도 주관하기에 곰팡이 쓴 밥도 먹는 거다. 요리한 지 며칠 됐다고 곰팡이가 쓸까나 참 이상한 나라인 것 같다. 이상 끝 2026년 6월 22일 오후 12:02 제이가 어제 온년 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 설교 듣고서 왜 날 바라보면서 미안하다고 했는지 유튜브 방송 보고 이해됐다며 말해주더라. 베드로가 닭이 3번 오니까 회개해서 목숨 걸고 성경 말씀 전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순교했는데 본인은 미국 정치인도 목사님이 정치 이야기하는 것 방해 못하는 게 미국 법인데 그동안 순교할 게 두려워서 정치 이야기 못했다며 담대하게 공산당 물러나라며 6.25 설교했다며 형 보면서 장애인 되어도 싸우니까 본인이 미안해져서 미안하다고 사과한 거라고 돌려서 말한 게 생각나서 문자한다. 이상 끝 2026년 6월 22일 오후 12시 20분 과로사 할 거라고 꿈으로 게시해서 그런가 화분 넘어진 거 개조하는 노가다 해서 온몸이 축구한 것처럼 근육도 뭉치고 아프다. 그런 상황인데도 외국인 남청년과 여청년이 모의한 건지 막자 법인 무인기를 여청년이 하였고 난 눈치 빠르게 동사무소에 들어갔다. 역시나 내가 나오니까 등기 발행했는데도 또 발행해서 동사무소 들어가려니까 그제서야 가기에 남청년도 한 페이지만 조폭에게 만들어가란 식으로 미련 다원칙처럼 공무원에게 꽹값 번다고 저렇게 불쾌감 유도 막자 하는 자가 있어서 동사무소로 들어갔다가 멀리 문 유리로 보다가 나오는 거라며 설명해 준 거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동사무소에 경찰이 있다고 소문 퍼져서 다른 공무원님들에게 꽹값 번다고 막자 등 안 하는데 이곳은 귀족 노조 조폭이 99% 장악해서 앉아 많이 있는 공단 노인 일자리 보고 경찰 일 하라며 공공길로 계약직 공무원 경찰을 해고했으니 그 결과는 사업자 등린 거다. 참고로 남청년이 법원 무인기 사용법 모른다는 자가 내가 일부러 버벅거리듯이 행동하니까 본인이 하려고 하더라. 그런 게 3자 사기범 가려내는 거다. 이상 끝.
2026년 6월 22일 오후 12시 50분. 곰팡이 쓴 밥 먹으니까 생각난 것이 우리 어머니가 밥을 했는데 나처럼 곰팡이가 쓸어버렸다 히읗 그러니 아까워서 혼자서 먹는데 난 궁금해서 뭐인가요 하고 물어보니까 곰팡이 쓴 것만 가려서 먹고 계신 거더라 히읗 자식은 먹으면 탈날까봐 어머니만 혼자 먹으니 양이 안 줄어드니까 나도 도와준다며 같이 먹었던 기억난다 히읗 참고로 그 시절 어머니는 흰 곰팡이에서 발전한 푸른 곰팡이라서 그 단계는 먹으면 안 되는데도 곰팡이 안 쓴 것만 골라 먹은 거다 히응 지금 생각해보면 요리 많이 해보니까 밥하고 금세 곰팡이 쓰는 게 말이 안 되더라 히응 우리 아버지가 백골당 경찰대장이니까 일가족 몰살시키려고 귀족 노조 조폭이 독테러한 거구나 느끼더라 히의 이상 끝 2026년 6월 22일 오후 1시 1분 난 6월 30일이 계약직 공무원 계약 종료일이다. 히읗 담아 나가면 99% 귀족 노조 조폭이 장악해서 일본 오사카 세력이 이상한 나라 먹겠다며 공중부양 교단 교주 또 보내서 팩스 테러 던지 다양한 테러해서 깽갑 벌고 퇴사도 하게 하는 식으로 아수라장답게 보인다. 지금은 내가 버티고 있어서만 발치해서 동사무소 문일이 너머로 내 눈치만 살피더라 하하. 그것이 테러를 택한 귀족 노조 조폭 노예들의 아수라장. 삶인 거다히 이상 끝 2026년 6월 22일 오후 1시 17분 화장실을 근무 중에 2번 가서 작은 것을 1분 정도에 해결하고 왔는데 근무 중 처음으로 큰 것을 5분 정도에 해결하고 왔다 휴 스트레스성 변비식인데 이제 엔더스 게임 영화처럼 드론 조종사 꿈과 희망 생기니까 묵었던 변비가 한 번에 나오는 것 같다. 거의 가득 찰 정도로 매번 나온다 휴 이렇게 난 장애인이라도 꿈으로 먹고 살고 꿈이 없으면 변비로 저 세상 갈 듯 하다 그런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애는 공산당이 장악하면 변비로 어차피 저 세상 가니까 난 오늘도 목숨 걸고 죽을 각오로 싸우는 비결인 거다 1. 이상 끝 2026년 6월 22일 오후 1시 24분 뭐지 내가 나가도 일본 오사카 공중부양 교단이 싸울 거라고 글 써서 그런가 내 글 본 건가 히읗 어떤 남중년님이 일본 오사카 세력인 중립 남공무원님에게 번호표 뽑고 대기 중인데 따로 가서 인사하더라 히읗 이것이 EJ 전법인 거다 1. 이상 끝 2026년 6월 22일 오후 1시 28분 스마트워치 남공무원님은 밥도 안 먹고 잔업 중이시다 히읗 박보영 공무원님은 밥은 먹어야 한다는 내 사상인지 1시에 가시는데 일부러 내 인사받고 싶은지 일본 고양이가 손 흔들면 복 받는다고 생각한 건지 내가 있는 출입구 근처로 오시기에 기대에 부응한다고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인사하니까 좋아라 하더라 히읗 참고로 박보영 공무원님도 내 위치 추적한다는 식으로 출근 때 복도에 나와 있었는데 전화 받고 있어서 인사 안 한 거다 히읗 뭐 여행 사업 한다고 호텔 창업한 전직 강남고 여교장님 남편 라인이라며 라인잔 하던 분이니까 바틱 한국처럼 정보원이 위치 추적하는 거라고 할까나 히읗 이상 끝 2026년 6월 22일 오후 1시 49분 나 나가는 시점에 동사무소 무인기의 지적과 등 많은 부서의 서류가 대부분 없어지더니 오늘은 복지민원 안내표 발급기도 철수한다 히읗 내 아이디어로 왔는데 귀족 노조 조폭이 자기들 일자리 빼앗길까봐 사용 못하게 이스라엘인의 별명인 공기인간 마냥 화면을 종이로 붙여놓는 수모를 당한 안내표 발급기인데 잘 가라 부디 좋은 주인 만나서 행복해라 히읗 참고로 이 인사말은 줄스 님이 정든 흠없는 어린 양 암컷 양양이가 저 세상 갈대돌 무덤에서 한 말을 인용한 거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6월 22일 오후 2시 8분 구청에서 광고에 자주 나오는 안내견과 같은 품종의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왔다. 히읗 내가 좋은 진의 소중한 가운데를 핥고 가더라 히읗 고려대 6호님처럼 엄청 밝히는 강아지인데 혹시 암컷인가 히읗 또한 영국 상공회가 만든 고려대도 삼성그룹이 장학금 등 주어서 명문대 만들었는데 안내견 학교도 삼성그룹이 장학금 준다고 써있다 히읗 일본 와세다. 이병철 씨, 이건희 씨 라인이 이렇게 애국 많이 하는 거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6월 22일 오후 2시 16분 초딩 때는 고양이 2마리 그 후로는 항상 강아지가 있었다 하도 강아지들이 발정나면 나에게 안기고 입이건 코건 핥고 심지어는 좋아하는 것 하는 행위까지 하기에 히읗 한 번은 이웃집 발벌이 강아지가
내가 좋은 집 가출해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몇 시간 있었었다 그 정도로 강아지들이나 보면 첫눈에 반해서 같이 살자며 소중한 가운데 등 백설공주 마냥 막 할더라 그 생각나게 하는 강아지였다 한 번은 청소 행정과 일하는데 길냥이인데 고양이는 원래 자존심 세서 사람에게 구애 활동 안 한다 자기 키워달라며 내 다리에 딱 붙어서 털을 마구 비비더라 내가 장애인 아니었으면 키웠는데 지금도 아쉽다 그런 고양이 보기 힘든데 말이다 이상 끝 2026년 6월 22일 오후 2시 26분 그러고 보니 강아지 등에게도 인기 좋아서 내가 허리띠 메고 뒤집어 잔 이유도 강아지도 강했다 그나마 옷 입고 있으니까 괜찮지 내가 한 번이라도 허리띠 등 안 하고 잤다면 강아지가 가만 놔두지 않는다며 호시탐탐 노리던 인생이었다. 그러하니 불교의 인연론에서 전생에 삽목 영적 스승 말 안 듣고 파괴한 파괴승 같은 사금 제자분들이 축생계 간다는 말이 느껴질 정도로 강아지 등도 자기 키워달라고 강간하려고 달려들더라 이상 끝 2026년 6월 22일 오후 2시 36분 그러고 보니 청소 행정과 다닐 때 까마귀 2마리가 날 계속 따라다니다시피 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연꽃에 버려진 까마귀 2마리가 날 좋아하던 까마귀였구나 하며 아쉬운 생각이 든다. 까마귀도 나 좋아하니 나도 또 그 까마귀 2마리 볼까? 기대했는데 그렇게 싸늘한 여동생과 여성 제이와 서강대 수녀님 딸이 강간당하듯이 시체로 내 곁에 돌아와서 질스님의 앙냥이처럼 돌무덤 만들어서 잘 가라 부디 다음 생애에는 좋은 주인 만나서 잘 살아 하며 기도해준 게 생각나서 문자한다. 이상 끝 2026년 6월 22일 오후 2시 42분 이제 나가기 일주일 정도 남았다며 총력으로 깽값 유도해서 범죄자 만든다며 지금은 연호인이 난청 난독증 연기하는데 오늘만 수십 명이 난청 난독증 연기하더라. 이상 끝 2026년 6월 22일 오후 3시 2분 지금 생각해보니까 비어 공무원이 귀족노조 조폭이었던 거다. 일본 오사카 공중부양 교단 라인이 내보내기 작업한 것이고 일처리 방식도 오사카 라인인 남중립 공무원님은 다른 곳에 살아도 융통성 있게 해주는데 좀 전에는 외국인 남중년이 서류해달라고 해도 돌려보내더라. 심지어는 복사도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그동안 융통성 있게 해준 거였다. 내가 나가면 또 한 차례 일본 오사카 라인과 귀족노조 조폭끼리 우리 라인 아니면 다 나가하며 서로 내보내기 작업하겠구나 하며 말년병장의 추억을 되새기며 김삿간 마냥 허허 웃어본다. 이상 끝 2026년 6월 22일 오후 3시 13분 뭐지 내가 법인 등기로 깽값 벌려고 와서 비싼 용지 수십 장 낭비하는 테러한다고 인감처럼 RF카드로 하게 하라고 건의했더니 오늘부로 등기도 RF카드 없으면 작동 안 되게 패치되었더라. 하여튼 무슨 말만 하면 전광석화처럼 응다보니 기분 좋아서 문자한다. 업체 관계자가 때마침 RF카드 없이 등기하러 왔고 내가 안 된다고 해도 막무가내였으며 업체 관계자 전화 바꿔달라고 하기에 받으니까 쌍욕을 해대기에 그냥 못 들은 척 동사무소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번호던지 법인번호가 나오는 전체 공개가 안 되고 미공개로 된다고 언성 올리고 쌍욕을 또 해대서 저 청원경찰입니다. 언성 낮추세요. 언성 올려도 폭력이에요. 며칠 전까지 전체 공개되었는데 안 되게 패치했으니 이 등기 가지고 제출하면 불이익 받을 수 있으니 경찰에 밀한 다원칙 한 거예요. 말하며 침착하게 대응하며 보냈다. 아직도 흥분해서 몸이 바리바리 떨린다. 이상 끝 2026년 6월 22일 오후 3시 25분 내가 무인기를 활용하라고 해서 복지번호표가 얼굴도 종이로 가리고 좋은 주인 찾아가니까 동사무소에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2층에 청소행정과 1인 쓰레기 스티커 팩이라고 나오는 무인기가 있다고 비어 공무원님에게 정보 들었다. 이제 폐기물 스티커 구매하러 많이 오면 2층 거라고 안내해야겠다. 스티커 파는 가게 명단을 융통성 있게 복사해 주느라 그동안 힘들었다. 이상 끝 2026년 6월 22일 오후 3시 48분 난청난독증 연기하는 고객이 수십 명 왔는데 지금도 남중년이 왜 1번 게이트 암동아시로 가야 하는데 168번인데 165번 안 넘기냐며
이미역 게이트는 178번까지 갔는데 나에게 따지고 난리더라 히읗 꿀에서 대기자 없으니 다시 뽑으세요 히읗 거기에 난독증이니까 3번 게이트까지 안내했다 히읗 저렇게 난독증 연기하면 실제로 난독증 되는데 참 귀족 노조 조폭 노예들은 자기 건강관리 하나도 안 하는 노예인 거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6월 22일 오후 3시 56분 나보고 만근 못하게 하려는지 근무 시간 내내 동사무소 테레비가 안 나와서 시계를 못 본다 히읗 마치 시어 공무원이 고장낸 거라는 식으로 가서 만져도 안 돼서 그냥 벽시계 보고 칼퇴근하려고 하고 있다. 히읗 참고로 벽시계가 일본 경찰 스타일임 중림남 공무원 반대편이라서 반대편 보기 싫은데도 참고 시계 보고 있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6월 22일 오후 6시 14분 단골 중국집의 사모님도 날 삽목이라고 하는 상징인가? 원래 장사 안 됐는데 누가 오고부터 복덩이인지 장사가 너무 잘 되네 하며 3번을 동일한 말을 반복하더라 히읗 그 고객 중에는 해양 경찰님 있다며 특별히 음식 잘 신경 쓰라며 주방장에게 말하시더라 히읗 이상 끝 네, 이제 기도 시간이 돌아왔네요. 인생이 그래요. 항상 기술이 변화하고 거기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여야지. 그 옛날에 구글 택시라고 기억나세요? 구글이 그 자율주행 택시한다 해가지고 했는데, 예, 그거를 사람들이 반대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은 없어졌죠. 대신 그 자리를 드론이 해서 사람이 운행하는 식으로 요즘 시대가 라프가 형성된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 예, 그런 식으로 해갖고 100%로 해서 드론도 만들어 보았는데 어땠어요? 예, 아군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기 경쟁자라고 해갖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뭐 AGI가 나오건 AI가 나와도 인간이 안전식으로, 예, 뭐 기존엔 파일럿이 하던 게 이젠 드론으로, 예, 뒤에서, 예, 조종하는, 예, 그런 식으로, 예, 점점 더 시대가 바뀔 거예요. 요즘에는 비행기도요, 파일럿 기장이요 조종 안 합니다.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자동 운행하는 거죠. 예, 그러고서 사고 나면 그 사람이 책임지는데, 예, 그 비행기 안에 있는 건데 이제는 GPS가 생겨가지고, 예, 굳이 비행기 안에 앉아 있을 리가 없죠. 예, 굳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드론 조종사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 제가 햇솔 영어 자격자가 뜬다 해서 그 자격증을 그 시절에 6개월 속상 과정으로 쉽게 따가지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런데 초창기 때는 다 됐어요. 사회복지사 1급도요 초창기 때는 무시험, 예, 그 실기 필기 없이 다 했습니다. 그냥 요양보호사도 그랬어요. 시험 없이 다 줬어요. 저는 1기였거든요 그때. 사회복지사는 2급이지만, 예. 그래서 이번에도 드론 조종사가 대박이네. 저희가 저러지 않았으면 난 그냥 전기기사나 막연하게 공부하다 시간만 허비했을 텐데, 이번에 박람회도 하고 한번 가보자. 그래 가갖고 내가 딸 수 있으면은, 예, 한번 도전을 해보고, 예, 여러분한테 드론 조종사 땄어요. 누구누구 합격증 막 적어놓고서, 예. 그러면 제이는 또 뭐라고 하겠죠. 아, 형 전기기사나 우리네. 아, 나 트라우마 있어. 나 10년째 하는데 나 전기자기 하기는 너무 어려워갖고 맨날 까락 나오거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때려쳐. 그러고 때려치 뭐해? 드론 조종사라도 해야지. 뭐 이런 거예요 저는. 예. 하여튼, 예. 저는 항상 주경야독이기 때문에, 예, 그게 주경, 예, 이게 드론 조종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야독은 전기기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니까, 예, 가방끈도 길어졌고, 석사는 좀 길잖아요. 공대 석사. 예, 거기에 햇술 영어 자격 그 어려운 것도 땄고, 이젠 드론 조종사를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러지. 그냥, 야, 교수나 돼. 아니, 요즘에 유튜브 방송을 해가지고, 이제는 강의도요, 사이버 강의로 해가지고요, 그냥 교수가 가서 그쪽, 뭐 이사장님한테 해서 판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거 내가 10만원에 살게 그러면,
10만 원 그냥 팔면은 그걸 우리가 수강하고 그 사장만 돈 버는 체제입니다. 옛날에는 그 사람을 고용해갖고 그 사람이 채점하고 막 이러고 했는데 이제는 뭐 컴퓨터가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사장만 돈 버는 1인 경영체제로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런 시대에서 뭐 교수를 한다? 교수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 대학원 총장 밑에 한마디로 고용받는 직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옛날이나 된 거죠. 근데 이제는 대학원장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런 시대로 바뀌었는데 시대에 뒤처지게 교수를 또 갈까요? 뭐 120세까지 산다고 하면서 구상 중인데 먹고 살려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러니까 제의감이 맞았는지 드론조종사 전시회를 그 먼 부산에서 하던 게 제 집 근처에서 하니까 와 대박 대박 뭐 이러면서 야 거기에 무료래 사전하면 와꼭 가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기회를 열어주세요. 생명의 길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야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하는 걸 읽게 되고 아 이것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한테 굶주리지 말라고. 그 40여 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달라고 하니까 저 탄수화물로는 부족해요. 단백질이 필요해요. 막 눈이 침침하고 잘 보이지 않아요 하고 징징거리니까 하나님 매출하기를 주듯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희 노회에 여목사님 계신데 암이세요. 빨리 치료되게. 그리고 우리 용련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 이렇게 빨리 치료되게. 다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다리. 최근에는 어머니가 술을 끊었나? 전화가 없네요. 술만 먹었다면 그 구강기고차 트럼프 대통령처럼 막말을 하면 전화가 오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젠 전화 안 올까 좋아. 맨날 문자 해가지고 자식 키우면 소용없어. 장애인은 민폐라서 나가 뒤져 막 이러면서. 아니 그 민폐한테 왜 우리 집에 와서 산다고 그래요? 여긴 제이랑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그 보금자리인데 왜 거기를 회방을 내려고 그래요? 오면은 맨날 물건 때려 부시고 술 먹고서 막 자기가 바텐 무선 전화기 그거 마음에 안 든다 던져가지고 깨버리고 여기 있는 컴퓨터든 이런 유튜브 장비 깨버리면 제 방송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리스 하수인에서 그거 파기해 그렇게 명령 들으면 그대로 하는 게 우리 어머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어머니 밑에 있을 때 돈이 안 모여요. 여성제의 원인도 있지만 어머니가 살림을 하도 때려부셔가지고 그러니 그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이리스 하수인들의 말로입니다. 그러고서 철저히 저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애도 같이 거지를 만들어요. 다 같이 평등한 거지가 되는 게 공산당입니다. 아이리스들이. 하여튼 우리 어머니 그래도 기름 부은 자라고 회개하기 바라면서 다리가 빨리 낫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시영 박사님의 그 리튬 전지가 마그네슘이죠. 상용화되게. 근데 아직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보통 그러면 계속 유튜브에 뜨고 그러거든요. 안 나온다는 거는 그 마그네슘이라는 게 비금속이에요. 그래서 나트륨도 소금이고 비금속이기 때문에 금속은요 도금이 돼요. 근데 비금속은 도금이 안 됩니다. 그러니 안 되는 거죠. 흔들리면은 비금속이기 때문에 차로 막 이러면 흔들려갖고 이동하면은 뭐 마그네슘이 터져갖고 뭐 안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극은 항상 백금을 쓰는 거예요. 근데 백금 표면에 마그네슘을 뭐 씌웠다고 그게 뭐 도금이 되겠어요? 안 되죠. 비금속인데.
뻔히 아는데도 예, 그래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되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화공과 나온 석사 이상 거의 교수급들은요 딱 그거 보면 알아요. 논문만 봐도. 그래도 혹시나 그 라면 끓여 먹다가 그 쏟아가지고 라면 국물에 플라스틱이 나오듯이 그런 확률로 기도의 힘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 이재용 회장님한테 지혜와 명철을 주셔갖고 광통식 반도체와 메모리가 개발되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하래. 예, 오늘은 음란한 얘기를 안 했네요. 연통 99%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어제 하도 아이리스들이 테러가 들어오니까, 그리고 박보영 공무원도 아니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러면 뭐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쌩 까고 가더라고요. 그냥 제가 좋아한다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러고서 제가 이동 일거수일투족 안다고 제가 화장실 갈 때 일부러 화장실 가가지고 저기 전 남자 화장실인데 여자 화장실 입구에서 나온더라고요. 그럼 보면은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원래 공무원들은 인사 안 합니다. 항상 제가 인사했죠. 어디 가든. 근데 인사하기가 싫어지는 거야. 싱하니까. 그 분위기 보면 알잖아요. 다정하고 온전한 분위기였으면 제가 인사했을 거예요. 근데 싱하게 막 이렇게 분위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사람 권위적이구나. 이제 본색이 나왔구나.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그래요. 잘 보이려고 연기들을 합니다. 근데 며칠 지내보면요 본성이 나와요. 그래서 아, 쟤도 지가 공무원이라고,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개돼지 취급하는구나. 그게 딱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내봐야 돼요. 그래서 면접도 해봐야 되고, 심층 면접해서 그 사람 진짜 당황한 상황에서 급한 상황일 때. 그래서 진정한 친구는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진정한 친구예요. 제이는 제가 이래도 계속 챙겨준 이유가, 제가 정말 그 시절에 차도 팔고 비싸게 막 차 산 거를 거의 막 반의 반값에 팔아버렸어요. 중고산, 그것도 업자 딜러한테. 아, 내가 그 가격에 사람은 난 지금 또다시 살 것 같아. 내가 구매한 거는 거의 새 차 가격으로 중고차를 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중고랑 새 차랑 그 차이가 없어요. 키로수가 얼마 안 되면 거의 키로도 안 탄 차였거든요. 근데 급해서 당장 간병비가 없어서 팔아버렸는데 하여튼 그 어려운 순간에 제이가 그렇게 그 병원 가가지고 간호조무사를 해갖고 자기가 간병비 막 이렇게 얼마씩 대줘가지고 빚쟁이는 안 됐거든요. 그 몇백만 원이라도요 사채를 썼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사채비가 원금이 이자가 되고 이자가 원금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는 빌려 쓴 거 몇백인데 이자가 수억 막 이런 식으로 인생 종칠 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뭐 와서 말로만 도와준다 그러고 뭐 그렇다고. 제가 원래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 집안도 뭐 도와준 것도 없고. 하여튼 뭐 우리 어머니랑 뭐 제이가 해가지고 그때 간병비가 얼마였지? 3개월 해봐야 얼마야? 3개월? 4개월? 한 1,000만 원도 안 돼요. 근데 그 돈이 없어. 차를 팔고. 제 오토바이가 더 비싸게 나왔어요. 오토바이는 제가 보험사에서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원래 중고로 산 건데 그게 일본산 준모였거든요. 근데 원래 그게 1,000만 원 정도예요. 막 풀옵션 하면. 그랬더니 그게 차값하고 똑같아. 250. 웃기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250만 원 줬어요. 아니, 웃겨 죽겠어. 제가 아마 오토바이 타고 가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가지고 그렇게 사고 났어도 그래서 그게 보상된 게 250을 받았어요. 1,000만 원 정도 하니까 풀옵션 해가지고. 근데
차는 제가 중고로 팔았는데, 예, 250. 업자가 사가지고. 차라리 차를 타고 가다가 점프해서 사고를 났으면 그거보다 많이 받지 않았을까, 막 이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중고차 업자들, 특히 양심 없는 애들은 후려칩니다. 그러니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저같이 금매들, 예, 그런 거 사가지고 당장 교통사가 나서, 예, 당장 돈이 급하니까, 예, 하여튼 별난 생각이 다 나네요.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보영, 예, 공무원님은, 예, 오늘도 그러고 내일도 그러고 그러면 이 명칭을 바꿔버립니다. 예, ABCD로 바뀌어버려요. 좋을 때나 박보영 공무원이지, 이 사람이 안 좋다 그러면 ABCD로 바뀝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였죠? A, B, C, D, E까지 갔죠? F가 되는 거네요. 아, F는 좀 기분상 안 좋지 않나? 안동아 씨가 이 공무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F로 가는 거예요, F로. 그런 식으로 저는 철저하게 제 기준이 있어요. 아, 또 모기가 날라다니네. 그래서요, 예, 천국같이 서로 이타적으로 챙겨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지상은 사단마귀가 있어서 이기적인 자들이 99%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1대9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악에 물들기가 아주 쉽기 때문에 항상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천국같이 되는 거고 지상천국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회송을 불러드릴게요.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쉬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네, 감사합니다. JRK였습니다.